경험도 없는 생초보가 혼자서 데크 만들기에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잘된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 잘 안되고 힘들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잠시 쉴 곳도 필요한데 햇볕도 좀 가려주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마늘 같은 것은 수확하고 나면 천정에 걸어 놓기도 하고 수확물을 다듬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늘막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데크를 놓기 위해 경험도 없는 생초보가 혼자서 도전해 봅니다. 요 앞부분에다가 데크를 만들 겁니다. 데크를 되게 크게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농막이 3 곱하기 4니까 3.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4평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총 6평이 됩니다. 농막은 6평까지가 규정이기 때문에 농막에 데크를 놓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서 데크 면적도 아예 농막 건축 면적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오해 소지를 없앴습니다. 데크를 깔기 전에 먼저 오일 스텐을 한번 칠할 겁니다. 이거거든요. 처음 칠할 때는 투명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보통 도토리색, 밤색이라는 오일 스텐을 많이 칠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칠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을 하고 또 좀 지나면서 약간씩 진한 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면적이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요 3.5L 짜리입니다. 좀 제일 작은 용량이죠. 요 정도 용량을 사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방부목에다가 오일 스텐을 먼저 칠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칠하면은 위에는 칠할 수 있겠지만 밑부분에는 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칠을 하고 데크를 만듭니다. 이 방부목은 두께가 한 2cm 정도 됩니다. 2cm 정도 되고 폭은 12cm, 120mm 그런 방부목입니다. 데크재로 쓰는 방부목은 요거보다 약간 두꺼운 거 쓰기도 하고 폭이 140대고 두께가 한 3cm 되는 그런 방부목을 쓰거나 또 2cm나 120대는 이런 방부목을 많이 쓰더라고요. 좀 두꺼울수록 당연히 좋긴 하겠죠. 가격을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 오일 스텐을 칠할 때는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밑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저어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저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나무 막대기로 하면 되겠죠. 칠하는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저어줘야 됩니다. 붓은 요렇게 조금 잠기면은 이 털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푹 담가주라 그럽니다. 그냥 칠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죠. 좀 냄새가 나네요. 골고루 칠해주면 됩니다. 벌레라든지 또 섞는 거를 방지해주고 수명이 길어지죠. 투명색이라서 색이 좀 나무색이 많이 나오죠. 예, 장선의 간격은 한 40cm 됩니다. 데크 상판재 두께가 2cm 정도 되면 장선의 간격은 대략 40cm, 두께가 3cm 정도로 좀 더 두꺼운 것이면 50cm 간격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두께가 2cm 정도 되는 것이라 장선의 간격을 40cm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장선을 쭉 놨습니다. 이 장선을 놓을 때 요것과 딱 평평하게 놔줘야 이 위에다가 상판을 얹겠지요. 이런 형태로 장선을 놨거든요. 쭉 이렇게 놨습니다. 세로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저쪽 끝에는 기둥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가운데 기둥 하나 놓고 여기에 가운데 기둥을 하나 놨죠. 요게 90, 90입니다. 양쪽으로 고정을 했거든요. 여기도 고정하고 여기도 고정하고 양쪽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이거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힘이 약해서 뭐 부러지면 몰라도 여기는 이제 투명 오일 스텐을 칠한 겁니다. 칠을 미리 하고 해야 이제 밑에도 칠하고 다 칠해야 되니까. 수평도 완전히 수평은 아니죠. 정확히 수평을 지금 못 맞추고 좀 맞추려면 여기 약간 이렇게 더 올라와야 이게 수평이 맞는데 이 초보가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됐지만 뭐 모양은 그렇지만 튼튼하기는 한 것 같아요. 튼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를 만들었고 이제 상판을 올릴 건데 우선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딱 깔아보니까 대충 맞거든요. 이렇게 깔아놓고 여 위에다가 이제 피서 못만 박으면은 완성인데 골이 있고 이 부분이 윗면인데 이 판매하시는 분이 이 골이 있는 부분을 윗면으로 했을 때 여기 먼지가 끼거나 하면은 잘 빠지지도 않고 안 좋다고 하길래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밑면을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 놔뒀거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에도 기둥이 있죠. 그냥 주춧돌은 볼록 하나 놓고 여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막 들어가는 출입구라 아무래도 이쪽에 하중을 많이 받고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2개를 더 세웠죠. 나무 못입니다. 목재용 데스크 해가지고 6 곱하기 38 뭐 이런 못입니다. 데크용 못. 이 못을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은 이게 깨집니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길이로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 이 못을 박아야 되는데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박아버릴 때만 깨져버립니다. 요거는 구멍을 뚫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박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뚫어 놓고 해볼게요. 이 못하고 사이즈가 맞는 길이거든요. 구멍을 미리 뚫습니다. 미리 뚫고 이제 못을 박으면 되는 거죠. 구멍을 미리 뚫었죠.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은 이쁘게 박힙니다. 깨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 놓고 이제 못을 쭉 꼽아 놓고 계속 박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를 2개를 사용하면 편하겠죠. 하나는 구멍 뚫고 하나는 박고 이런 식으로 쫙 계속 이 피서를 박아 나갈 겁니다. 장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나무 못을 2개씩 박았죠. 다 쭉 박아놨습니다. 여기는 끝부분에는 이렇게 했죠. 방지턱 개념으로 조금 높여놨습니다. 턱을 좀 뒀습니다.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의자가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높여놨습니다. 물받이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리로 들어가게. 뚜껑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열면 되겠죠. 이렇게 열면 되겠죠. 이제 비가 오면은 빗물을 받아서 녹음 용수도 활용하고 물받이도 만들었습니다. 닫으면 되고 열면 되고 그렇죠. 물받이 모습이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농막. 첫 작품인데 내가 편리하면 그만이지요. 농막은 농막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